네, 안녕하세요. 제주 녹색TV 김순혜입니다. 오늘은 거리로 한번 나와봤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소냐님의 제주에서 채식인으로서 생활하기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실제적으로 제주도에서는 채식인들이 먹을 수 있는 식당들이 많지 않습니다. 제주도에는 이렇게 흑돼지 거리라고 돼지고기 식당들의 전문 거리도 있긴 한데요. 한번 제주도의 흑돼지 거리는 어떤 식당들이 있는지 저를 한번 따라와 보시겠어요? 지금 여기서 쭉 돼지고기 집들이 쭉 이어져 있는데요. 돼지고기 중심의 어떤 식당들이 쫙 몰려 있습니다. 하지만 채식인들이 먹을 수 있는 식당들은 많지가 않아요. 하지만 채식인들을 위해서 채식인들이 조금 더 손쉽게 식당들을 찾을 수 있도록 제주도의 제주 비건이라는 단체가 비건 지도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으니까 혹시나 제주를 찾는 채식인들은 이 비건 지도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반드시 전화를 해보고 가셔야 된다는 점 허탕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 제주도는 이렇게 흑도야지 전문점들이 많고 이로 인해서 매출도 많이 이루어지지만 그 이득이나 아니면 그 피해는 도민들한테 많이 가고 사실은 그 이익은 소수의 그런 그 돼지고기 양돈하시는 분들한테 좀 집중된다는 부분도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주는 2021년 녹색당을 비롯하여서 12개 시민단체들이 채식 급식 지원 조례 제정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2022년 2월에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학교 채식급식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학교마다 월 1회 채식급식이 제공되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그래서 2021년부터 학교마다 월 1회 채식급식이 제공되고 학생과 학부모와 교직원 대상으로 채식급식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해마다 채식급식 교육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급증하여서 2023년에는 66개 학교 5,590명이 교육을 신청했는데요. 그 이후 예산이 삭감되면서 사실 채식급식은 학교에서 실질적으로 잘 진행은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2022년 말에 실태를 조사했더니 채식급식이 현장에서는 잘 실천되지 않고 있다라는 그런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사실은 지역에서 어른들이 채식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은 상황에서 아이들에게만 채식을 하라고 하기는 어렵겠죠. 한쪽에서는 도세기 축제를 열고 예산을 지원하면서 육식을 홍보하고 있는 이런 모순된 상황에서 채식 급식 조례가 실질적인 힘을 발휘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주도의 경우 양돈 산업은 축산 분뇨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요. 악취와 지하수 오염과 축산 분뇨 문제는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제주도가 펴낸 환경 백서에 따르면 2014년 300건이던 악취 민원 발생 건수는 2023년에는 1998건, 무려 6배 이상이 증가했습니다. 제주도 전체 양돈 농가 수는 2023년 말 기준으로 257곳인데요. 이 257곳의 양돈 농가가 54만 3,540마리의 돼지를 키우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똥돼지라 그래서 소규모로 돼지를 키우는 농가가 많았지만 지금은 이 양돈 산업이 규모화, 공장화된 것이죠. 제주의 양돈 산업 수입은 2023년에 4,686억 원이었습니다. 매우 어마어마한 수입이지만 250개의 양돈 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 분뇨는 하루에 평균 2,800톤에 달합니다. 연간 발생량을 환산하면 거의 100만 톤을 웃돌고 있습니다. 양돈 분뇨와 탄소 배출 그리고 악취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연간 1,070억 원에 육박한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러한 사회적 비용과 피해는 결국 도민들이 부담하고 있죠. 하지만 그 이익은 양돈 농가에게 집중되는 이상한 상황이 지금 제주도의 상황입니다. 제주에 채식 급식 조례가 만들어졌지만 소냐님의 대화에서 알 수 있듯이 채식하기는 점점 어려운 환경입니다. 제주도에 서울시처럼 어른들이 먼저 채식을 실천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시는 2014년부터 구내식당에 주 1회 채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점심에는 식물성 식재료 위주의 식단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탄소 발자국이 가장 큰 소고기 위주의 소불고기 덮밥을 두부 두루치기 덮밥으로 변경하는 것이죠. 그래서 서울시청 임직원이 2018년 기준으로는 2,100명 정도인데 만약에 이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채식으로 식사를 한다고 하면은 탄소 발자국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계산했더니 7만 그루의 30년생 소나무를 심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2019년에 전 세계 150개국 과학자 11,000명이 기후변화 대처를 위한 비상선언을 발표했는데요. 지구온난화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 인류가 즉각 조치를 취해야 할 사항으로 6가지 영역을 발표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동물성 식품을 줄이고 채식 위주로 식생활을 바꾸는 것이라고 합니다. 유엔에 따르면 육류 생산으로 인해서 아마존 열대우림의 70%가 불태워졌는데 이때 발생하는 오염물질인 그 흐름이 남극의 블랙카본의 60%의 원인을 제공한다고 해요. 축산업은 또 지구 표면의 3분의 1과 전 세계 농지의 80%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 토지에 산림을 조성한다면 이는 생태계 복원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요. 가축 사료가 아니라 사람이 먹을 식량을 재배하기 위해서 농토가 생기는 결과가 됩니다. 또한 사료용 산림 파괴도 멈추고 기존의 방목지가 숲이 되는 이중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발생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비틀즈 멤버인 가수 폴 맥카트니를 아시죠? 폴 맥카트니는 유명한 채식인이기도 한데요. 고기 없는 월요일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일주일 중 하루만 채식으로 전환해도 온실가스 배출량을 25분의 1로 감축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한 명의 완벽한 비건보다도 불완전하더라도 비건을 지향하는 10명의 불완전한 비건이 낫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도 오늘부터 일주일에 하루만이라도 덩어리 고기부터 줄이는 채식을 시작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네, 오늘의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다정한 시선이 녹색 제주를 만듭니다. 감사합니다. 다정한 뭐죠? 우리의 다정한